자, 239페이지요. 239페이지요. 그 다음에 문제요. 10번이요. 주택의 매차. 주택의 매차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분당에서 하는 갑은, 왜 분당이지? 분당에서 하는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 X주택을 이미 병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러면 1번이죠? 을소유 주택이 있죠? 을. 여기 을에요. 병에 뭐가 됐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요, 갑은요, 그러면 을로부터 2015년 4월 1일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임차했죠? 그래서 여기요, 갑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1억 3천이니까 최우선 변제는 될 수가 없죠? 전입신고를 했다. 언제요? 4월 1일이죠, 4월 1일. 그래서 4월 1일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은요, 언제요? 4월 2일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죠. 2015년 6월 12일 정의 병에 대한 5천만 원의 채권으로 X주택에 가압류를 했죠? 그럼 여기요, 여기 지금, 정이요, 병에 대한 5천만 원의 채권으로 X주택에, 여기요,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여기 정이라는 사람이 이 병 있죠, 병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죠, 가압류. 알겠죠? 이렇게 5천만, 1억 중에서, 저당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죠. 2015년 8월 2일 무가요, 2번 저당권 설정됐죠, 여기서 무가요, 2번 저당권, 이렇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요. 2010년 10월 8일 무의 저당권 실행됐죠. 무가 뭐랬다? 경매를 청구했다. 경매를 청구하면 뭐죠? 말소기준권리가 어디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하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X주택은 A에게 매각 됐다. A가 배당할 금액이 얼마다? 2억 3천이다. 배당 금액이 2억 3천이다 이 말이죠. 2억 3천이 A가 경락인이죠. 병과 무는 각각 병하고 무는요 각각 얼마씩이다? 1억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이 병의 1억 중에서 5천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가 지금 얼마가 되어 있죠? 5천만 원이 돌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요. 단서문제 옳은 것은 1번요.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무는 정액 우선. 봐봐요. 우리 얘기했죠?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이하의 경우는 어떻게 배당을 한다? 평등 배당하죠. 그러니까요. 정하고 무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 배당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는 정에 우선 틀렸죠. 무와 정 동그라미 하고 평등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 배당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요.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러면 저당권자 병에 우선하여 여러분요 확정일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 병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저당권자가 1번이죠. 3번 무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죠. 그래서 갑은요 A에게 주택을 뭘 해야 돼? 인도해야죠. 그건 맞는 말이죠. 주택을 인도해야죠. 왜요? 갑은 병 다음에 있으니까 다 소멸하죠. 그래서 인도해야 된다. 3번. 4번은요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최우선도 안 되죠. 5번요 갑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A가요 봐봐요. 이 경매 절차 참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하기 때문에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뭘 한다?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말은 엄청나게 긴데요 문제는요 지문은 아무것도 아니죠. 알겠죠? 자 11번은요 11번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다세대 주택이죠. 그럼 다세대는 어떻게 하죠? 다세대는 어떻게 해요? 동, 호수, 집원.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요. 동, 호수 표시 없이 그랬죠? 임차인이 동, 호수 표시 없이 집원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뭘 한다? 취득한다. OX, X죠. 틀렸죠? 동, 호수 표시 없이 집원을 정확히 그러면 다 가구죠. 다 가구. 다세대는요. 동, 호수, 집원. 2번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아까 말했죠.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라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되고 전세권자로서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하죠. 그러면 전세권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별개다. 3번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 줄고요
임차 보증 채권만 양수, 채권만 양수 이런 말 했죠. 우선 변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임차권하고 분리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임차인도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 즉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 지금 두 번 나왔죠?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 건물 이것도 지금 두 번째죠. 사무실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줄고 봐. 그것을 최우선 변제죠.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가 있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는요 봐봐요. 먼저 이게 상가였단 말이에요. 상가였을 때 여기요 여기 A가요 근저당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상가가 뭐로 바뀌었냐? 여기요 주거로 바뀌었어. 주거로 바뀌어서 그럼 A가 지금 근저당이 있겠죠. 근데 여기 있고 B가 지금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2월 1일 여기는 3월 1일 이렇게요. 그럼 이 B가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은 실제 용도가 뭐냐 이 말이죠. 공부상에는 건축물 대장에는 뭐로 돼 있어? 상가로 돼 있겠죠. 그래도 실제 용도가 뭐냐 이 말이죠. 실제 용도가 주거이다. 그러면 주택임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 용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 용도 그래서 우선 주택임차 보호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 4번이 맞죠. 5번은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틀렸죠? 행정청이 수리 동그라미하고 그때 이퀄 전입신고로 보죠. 수리를 전입신고. 행정책에 도달함으로써 신고를 소득이 발생한다. 틀렸죠. 정답은 4번이죠. 12번은요. 을은 갑소유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 2억 원이죠. 보증금 2억 원이니까 최우선 변제는 아니죠.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1번. 을이 갑소유 주택을 양수했다. 양수. 그럼 을이 갑소유 주택을 양수했죠.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건물을 샀다. 그럼 어떻게 하죠? 혼동에 의해서 임차권은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증금 반환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럼요 거기요 을이 갑소유 주택을 양수 줄거 봐. 양수 거기다 써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이에요. 혼동으로 임차권이 소멸해. 그럼 여러분 혼동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임차권이 지금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다. 자 그래서요 채권 소멸하죠. 1번 맞죠. 2번요 X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대지만 매수한 자 대지만 우리는요 이런 뭐라 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그런데 대지의 양수인 대지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지만을 매수한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임대차의 전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갑이 X주택을 누구에게 양도했다? 병에게 양도. 그래서 종료한 병이 양도했죠. 을이 임차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뭐로 본다? 전속한 것으로.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전속한 것으로 본다. 법조문에 나와 있어. 4번은요.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 각각 병과 정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병이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 말이 이거요. 이거 봐봐. 이건 병이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 을이요 임차인, 그 다음에 여기요 정이 저당권 이 말이죠. 그럼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예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이죠. 비록 정의 경매를 해도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이죠. 병이죠. 병이라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죠. 한번 볼까요? 자요 4번은요.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에 각각 병과 정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됐다. 을은 무가 경량이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말소 기준 권리 이하죠. 그러니까 을의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5번은요.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 각각 병과 정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되죠. 병의 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뭘 했다? 소멸했다. 경매가 되기 전에 병이 소멸했어. 그럼 을은 무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여기 경매가 되기 전에 병끝이 없어졌다잖아요. 병끝이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을이 1번이죠? 을이 1번.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이것만 소멸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을의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우리 소액 임차인 기억나요? 소액 임차인 했을 때 얼마요? 1000만 원 갚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없어버리면 임차인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자, 그럼 13번 한번 보셔요. 13번 보면 뭐 이렇게 긴지. 자요, 을은요 갑소유 주택을 2014년 8월 15일 보증금 8천만 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갑과 임대차 계약. 이러면요, 지금 여기 보면 8월 5일 날 언제부터냐? 9월 5일부터 1년 6개월 그랬죠? 그러면 1년 6개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년 미만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언제부터요? 9월 5일 날 전입신고를 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족의 주민등록도 뭐로 본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니까 9월 5일이니까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9월 6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봐봐. 1번 을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언제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9월 6일 0시부터 이렇게. 자, 다시 문제 위에서 네 번째 끝에 그 후 2016년 10월 10일 갑은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2016년 10월 10일이죠? 그러면 2016년 10월 10일인데요. 지금 언제냐? 여기 보면 2014년 9월 5일이죠. 9월 5일 날 전입신고를 했죠? 9월 5일 1년 6개월로. 알겠죠? 그래서 9월 5일부터 1년 6개월이죠? 그러면은 2014년이니까 2015 8월 15일, 2016 8월 15일이 몇 년이 되죠? 2년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2016년 10월 10일이죠. 그러면 뭐가 됐다? 법정갱신됐다 이 말이죠. 법정갱신되면 다시 몇 년이다? 다시 2년이죠. 2년. 그래서 2010년 10월 10일 갑은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 늦게 해줬죠. 그러면 이 병이 뭐다?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하죠. 을은 2016년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까지 계약 갱신에 관한 주택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 뭐가 됐다? 법정갱신. 법정갱신이니까 언제까지 살 수 있다? 2014죠. 2014, 2016, 그 다음에 2018년 5월 1일까지. 2018년 5월 1일까지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지금 2016년 10월 25일 현재죠? 그러니까 지금 2018년 5월 1일까지니까 임대차가 지금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알겠죠? 1번, 2번은요? 을은 2014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9월 5일이죠? 9월 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여기서 뭐를 보냐면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결정을 하죠? 우선 변제권은 언제 어떻게 결정을 하죠?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우선 변제권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럼 여기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알았죠? 이 대항력하고 여기 뭐가 있다? 확정일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 그래서 무슨 쪽? 늦은 쪽.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어. 우선 변제권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단 주택의 인도가 전입신고가 언제죠? 9월 언제죠? 9월 5일인가요? 9월 5일이죠? 9월 5일이면 대항력 언제죠? 9월 6일 0시죠? 여기 확정일자 언제도 9월 5일 9시에 했겠죠? 두 개 똑같은 날에 했다고 했으니까 전입신고하고. 그러면 여기서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는 9월 5일 0시 9시고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니까 9월 6일 0시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빨라? 확정일자가 더 빠르죠. 빠른 날이다, 늦은 날이다?
늦은 날이다. 늦은 날. 늦은 날은 언제다? 9월 6일이죠. 그래서 9월 6일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 변조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구한다? 대항력을 먼저 구해가지고 확정 일자하고 비교를 해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조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언제가 된다? 9월 6일 0시부터 우선 변조권. 우선 변조권 대항력이 다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3번은요. 을은 2016년 10월 26일 현재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보증금 반환 청구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2018년 5월 1일이죠. 알겠죠? 언제라고? 2018년 9월 5일. 알겠죠? 지금은 법정 갱신돼서 다시 몇 년을 살 수 있어? 2년을 살 수 있잖아요. 알겠죠? 4번은요. 을이 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즉시 이 일을 제기하죠. 이 일을 제기해 줄거예요.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 그러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집주인이요, 건물 주인이 병한테 바뀌어. 병한테 바뀌면 첫 번째 을은 원칙.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한다? 이 일을 제기한다. 이를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에게 자기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임차인은요,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양수인한테 원칙적으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을 제기하면은 갑한테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도 을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뭐 한다? 전속.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알겠죠? 그럼 이런 문제는 뭐 1분 안에 풀겠나요? 못 풀죠. 알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한다? 뭐 패스하는 거죠. 알겠죠? 뭐 14번 한번 봐보세요. 14번도 보면 A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된 X주택을 임차한 갑이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 시 X주택 부정받기로 돼 있죠? 갑이요? 갑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을은 지금 여기가 뭐가 되냐 보면 A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된 X주택 전대가 금지됐다고 그랬죠? X주택이 지금 뭐가 됐어요? 전대가 금지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전대차는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임대차 기간 만료, 임차한 갑은 X주택을 임차한 을은 임차한 갑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을은 입주를 마치고 2015년 1월 12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갑은 2005년 12월 11일 이 주택을 부양받아 2006년 3월 20일 소유권이가 마친 후 같은 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병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정의 주택을 매수하여 2007년 10월 1일 매각등을 모두 납부했다. 을이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이건 뭐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언제죠? 2006년 3월 20일이네요. 2006년 3월 20일 갑 명의로 소유권이가 된 즉시 2번이네요. 자, 이건요, 이런 봐봐요. 지금 그러면 여기 전대가 금지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알겠죠? 저걸 왜 써놨나 모르겠네요. 자, 봐.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봐. 지금 보고 계셔요? 네. 오케이. 자,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이걸 병한테 전대차를 주죠. 그럼 이건 전차인이죠? 그럼 전차인은 뭘 한다? 전차인을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뭘 한다?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전차인이 여기 들어오죠. 전차인 여기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뭘 한다? 전입 신고를 하죠. 그러면 전차인의 전입 신고를 누구의 전입 신고로 본다? 임차인의 전입 신고로 본다. 알겠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원칙.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LH공사죠. 이게 이제 LH공사 건데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갑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거기서 다시 병한테 여기 넘겼죠. 이건 전차인이죠. 그러면 전차인이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하면 이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임차인. 이래서 임차인의 전입신고 봐줘.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5월이라 전입신고했다. 그러면 5월 2일 0시부터 을에게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데요. 이 을이 어떻게 되냐? 이 을이요. 을이 분양을 받아. 분양. 그래서 분양받아서 분양 등기를 해. 언제요? 7월 1일.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분양받아서 등기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어떻게 되죠? 이 병은 이제는 전차인이 아니고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죠. 이 사람은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된다? 임대인이 되는 거죠.
언제요? 7월 1일. 그러면 7월 1일 보면 이미 지금 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이 집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을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뭐죠? 임대주택을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아서 소유자가 되면 동시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가 동시에 임차인에게도 뭐가 생기냐? 대항력이 생겨. 동시에 대항력이 생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전입신고를 언제 했다고 돼 있어요? 전입신고를 2006년 3월 20날 등기돼 있다고 돼 있죠? 이 사람이요? 그러면 그때 동시에. 그 다음에 봐봐. 이 사람이 같은 날 7월 1일 같은 날 여기 정이라는 사람한테 근장을 줘. 근저당.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근저당권자하고 임차인하고 누가 더 빠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빠르다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 임차권 다 소멸하죠. 만약에 임차권이 빠르다 그러면 누구만 없어진다? 근저당권만 없어지죠. 그럼 이것을 또 같은 날 등기하고 나서 같은 날 변청한테 근저당권을 해서 같은 날. 그럼 누가 더 빨라요? 근저당권자가 빨라요? 임차인이 빨라요? 이게 문제라고. 누가 더 빠르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자마자 동시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이 사람은 순서가 똑같아. 그러면 소유자가 빠르면 이 사람도 빠르고 소유자가 이놈보다 늦으면 이것도 더 늦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소유자하고 소유권하고 근저당권은 누가 더 순서가 빠르죠? 왜 소유권이 빨라요? 여러분요 소유권을 뭐냐? 소유권은 갑구라고 그래. 여러분 근저당권은 을구라고 그래. 구가 다르죠? 구가 다른 것을 뭐란다? 별구라고 그래. 별구. 별구의 경우는 어떻게 순서를 따지냐? 접수번호로 따져. 접수번호로. 알겠죠? 접수번호로 따진다고. 알겠죠? 같은 구는 뭐로 따져? 순위 번호로 따져. 구가 다르고 뭐로 따져? 접수번호. 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구죠? 별구고 접수번호로 따진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장을 잡았다고 그랬죠? 같은 날 잡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접수가 더 빨랐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더 빠르죠? 동시에 대항력이니까 임차인이 정보다 더 빠른 것이에요. 순서가 더 빨라. 그러니까 임차인이 1번이고 저당권자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누구만 없어진다? 저당권만 없어져.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얘기하는 거 이거죠. 알겠죠?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해.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이 갑이라는 사람이 2월 1일 등기를 했어. 2월 1일 등기하고 전입신고를 했어. 갑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요. 여기에 을하고요. 여기요. 4월 1일 매매를 해. 매매라고 난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요. 이 을한테 이제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등기를 언제 했냐? 7월 1일 날 등기했어. 7월 1일 날. 그러면 7월 1일 날 등기를 해줬단 말이죠. 을한테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4월 1일 날 매매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매매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 임대차. 매매 계약을 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알겠죠? 여기 언제요? 7월 1일 날. 등기는 7월 1일 날 해줬어. 4월 1일 날 팔고 을한테 이 사람이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임차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임차인이다. 제3자가 봤을 때 임차인이다. 제3자가 봤을 때. 알겠죠? 제3자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은요.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갑 앞으로 뭐가 됐어? 등기가 되어 있죠.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소유자다. 임차인이다. 소유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4월 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대항력이 없는 것이에요. 언제 대항력이 있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준 그 다음날 7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 그럼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될 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구로 보인다? 임차인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소유자로 보이는 거지 임차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해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분양받아 등기하고 같은 날 저당을 잡아.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분양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자 말자 전차인은 뭐가 되고 임차인이 되면서 뭐를 취득해? 대항력을 취득해. 그러니까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 늦는다?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그거 지금 얘기해.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15번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은요. 1번
동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줄거예요. 주거용 건물인지는 그것은요 공부상 용도 틀렸어.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실제 용도, 실제 용도를 가지고 따져. 2번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이게 또 나오죠. 지금 계속 나오죠. 봐봐요. 우리가 이런 뭐라 했죠. 봐봐. 갑의 토지 위에 갑에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을이죠. 을이 이런 상태에서 을이요.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하고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다 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봐봐. 여기는요. 여기는 A라는 단을 토지고 이것은 갑의 건물이죠. 여기에 을이 임차인이다. 임차인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러면 이때는요. 건물의 경매대금에서만 돈을 받아.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 보면 일단 대지에요. 대지에 A가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아직 건물이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요. 2월 1일.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어. 3월 1일. 건물을 짓고 갑이 여기요. 을한테 임대차를 줘. 4월 1일. 그러면 대지에 저당이 잡을 때 처음부터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없다 이렇게. 우선문제 받을 수 없다. 3번은요. 주택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나여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 3번에다 써 575조 담보책임. 575조가 뭐죠? 용익, 권능, 제한의 담보책임. 575조. 그러고 뭐 나왔죠? 3번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선이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임차인이 있다. 용익 권능이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번 임차 주택의 경매 시 주택임대보호법상 대항 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랬는데 없다 틀렸죠? 어느 경우는 있다? 써 거기다가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일 경우 소액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럼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만 있으면 돼요? 전입신고만 있으면 되죠? 전입신고하면서 소액이면 돼. 그러니까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죠. 자 5번은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경우 집행 개시를 위해서는 줄거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 서 이퀄 건물의 인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의 인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럼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자 전세권 봐봐.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되죠? 전세권이 이렇게 있으면 전세권은요 기간이 끝나면 가부들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죠. 전세금. 그 다음에 을은갑한테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뭐를 한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동시이행. 알겠죠? 자 그럼 봐. 동시이행이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을이 갑한테 목적물의 인도에 이걸 반대 의무의 제공이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 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 그러고 나서 을이 갑한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해. 그럼 을이 전세금을 안 주죠? 이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럼 그때 경매를 청구해.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러면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 돼. 알겠죠? 이것은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은요? 이러면 임대차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매권이 있어 없어? 경매권이 없어요. 임차권은. 그러면 임대차를 어떻게 한다? 임대차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걸 판결문이 채무 명의가 돼. 집행 권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판결문 집행 권한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거지 임차권으로 경매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그 집에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의무의 이행, 이걸 우리 말한다. 주택의 인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없이 그냥 그 집에 살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번 같은 것은 법조문이거든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니까 보시고.
정답 3번. 자, 16번은요. 갑은 울소유 주택을 임차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갑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 줄것이고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맨 끝에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2번.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서 줄고 직권말소. 직권말소란 말은 뭐하고 똑같다 써. 거기다가 이퀄 전출신고. 직권말소는 전출신고가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 알죠? 그래서 직권말소되면 대항력이 상실한다. 3번.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가 되죠. 양도.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존속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우리는요, 상당 써 거기다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를 해. 알죠? 이의를 제기할 줄 없고 을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임대차 끝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죠.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원칙이죠. 그런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종전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누가? 종전 채무, 뭐죠? 임대인이 이렇게. 4번. 갑이 임차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나요? 갑이 임차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갑과의 점유 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 자, 갑이요 실제로 거주하죠. 점유 매개관계 줄고 전대차 계약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 줄고 전차인. 실제 거주하는 자가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죠? 그러면 누구한테 대항력을 취득한다? 갑을 뭐란다? 간접 점유자. 이렇게 간접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5번. 만일 울소유 주택에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울소유 주택에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렇다면 갑은요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 경락인이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미 저당권이 있단 말은 저당권자가 몇 번이다? 1번. 임차인이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말소 기준권리 이하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주 풀어보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자주 하다 보면 똑같아. 알겠죠?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오케이. 자, 틀린 것은 1번요. 주택임차인이 사망하죠?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항상 이 말 봐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사실혼 배우자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상속인이 없다?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대원 단독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그런데 상속인이 있다. 있으면요.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단독 상속해. 그러면 가정 공동 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 한다 그러면 2촌 이내 친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뭘 한다? 공동으로 상속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2촌이 누구예요? 2촌. 여러분 2촌은 봐봐. 2촌은 직계 존비속이 있죠. 직계 존비속. 나를 항상 기준으로 해. 그럼 2촌은 뭐냐? 직계 이걸 위를 존속이라고 하고 밑을 비속이라고 해. 비속. 이걸 뭘 한다? 존속이라고 얘기를 해. 위아래는 일식 가능. 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 자가 있죠? 자. 뭐가 있다? 손. 그 다음에 뭐 증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증손, 현손, 5세손, 6세손, 7세손 이렇게 가. 알겠죠? 그 다음에 위는요, 밑에까지, 여기까지 보면 백세가 무색해. 알겠죠? 여기는요, 나가 있죠? 뭐가 있어? 부가 있고 뭐가 있다? 조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증조부. 이렇게 쭉 올라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는 일식가, 일. 나하고 자식하고는 1촌이에요. 아들이 말 안 듣죠? 야, 1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손자하고는 몇 촌이다? 2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몇 천이다? 1천. 할아버지하고 몇 천이다? 2천이야. 더해. 알겠죠? 중주하고는 몇 천이다? 3천이죠. 자, 이게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옆으로. 이 옆으로 이걸 반개라고 해요. 반개. 반개 혈족이라고 해요. 반개. 그러면 옆으로는 어떻게 하냐? 옆으로는 20대 2씩. 그러면 나하고 형제자매, 형제자매 있죠? 형제자매는 나하고 몇 천이다? 2천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보면 아버지도 있죠? 아버지도 어디 갔죠? 아버지도 아버지, 누가 형제가 있겠죠? 아버지 형제가 몇 천이죠? 2천. 엄마도 엄마 형제가 있겠죠? 왜 가죠, 애가? 몇 천이죠? 2천이죠. 그럼 봐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하고 엄마하고 몇 천이죠? 1천. 엄마하고 엄마 오빠는 몇 천이죠? 2천. 그럼 더하니까 어떻게 돼? 나하고 엄마 오빠하고 몇 천이 된다? 3천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죠. 3천 그러잖아요. 촌수가 3천이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촌수가 3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모는 몇 천이다? 이모. 아, 3천이지 뭐예요. 이모한테 기분 나쁘면 3천 그러면 돼. 알겠죠? 왜? 촌수가 3천 받잖아요. 알겠죠? 용돈 안 주고 간다. 3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 알겠죠? 왜? 이모, 엄마하고 엄마, 언니, 동생하고는 2천이죠. 2천이니까 나하고는 몇 천이죠? 3천이죠. 나하고 아빠의 형님이나 동생, 큰아빠, 작은아빠 몇 천이다? 숙부라고 하죠. 숙부. 그 숙부라는 이유가 뭐죠? 3천이다며 3천. 3천가이죠. 그래서 여기요 또 큰아빠요. 큰아빠는 자기 자신하고 몇 천이죠? 큰아빠는 자기 자신하고 몇 천이야? 1천이죠. 그럼 가봐. 큰아빠의 자식하고 나하고 몇 천인가 가봐. 여기 1에다가 여기 2를 더하고 다시 1을 더하니까 나하고 큰아빠의 자식하고 몇 천이다? 4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촌가이라고 하는 거죠. 알았죠? 뭐 우리는 모든 여자들이 다 사촌이잖아요. 우리는요. 알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급조된 사촌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른 데서 어디 만나는데 너 누구니? 우리 사촌 동생. 그거는 급조된 사촌이고 여기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게 사촌이죠.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럼 우리 이총 그러면 뭐죠? 손자나 누구하고 살죠? 부모, 할아버지. 여기까지. 옆으로 누구 있다? 형제자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있죠?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형제자매라든가, 죽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자식이나 손자나, 위에 부모나 증인이나, 아니죠, 조부나, 여기까지 몇 초를 한다? 2촌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 간다? 위아래는 다 몇씩 더하면 된다? 1씩 더하고, 옆으로는 얼마 더한다? 2씩을 더하면 된다? 이 말이죠, 2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촌수를 정할 때는 나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나를 기준으로. 알겠죠? 자, 2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그러면 묵시적으로 갱신 줄고요. 이것을 법정갱신이죠? 몇 년이다? 2년. 자, 3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나오죠? 동시행항변권에서 언제나 나오죠? 언제나 동시행항변권에서. 4번은요.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 오전 빵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그걸 다음날에 뭐라 한다? 이길 해가지고 이길. 5번은요.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뭐란다? 양도한다. 대항력을 갖춘 후에 소유권이 양도됐죠?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없죠? 이의제기가 없다.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만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자가 누구다? 양수인 줄 것이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이렇게. 알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18번은요. 틀린 것은 1번.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이제 좀 애매하게 됐죠. 원칙은 법인은요.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해. 승계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일단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 법인은 주민등록 전입번호가 있어, 없어? 법인이 있어? 전입신고? 주민등록번호? 없죠? 그러니까 법인은 원래 안 돼. 그래서 법인이 있죠, 법인? 법인의 경우는 원칙 안 돼, 원칙.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 예외적으로 세 가지가 된다. 어디? LH공사. 그 다음에 어디다? 주택에 관한 것을 하는 건 지방공사. 알겠죠? 지방공사.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이 세 가지는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LH공사에서 혹시 건물 입고 가면 저기 LH공사 같은 데 보면 다른 데서 건물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한테 임대해 달라고 그래. 10년 이렇게. 그럼 LH공사에서 그 모든 건물을 다 수리를 하죠. 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무주택 서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 그 모자 가정 있죠? 이런 데다가요. 보증금 원래는 자기네들은 LH 공사가 5천에 임대를 해. 그래가지고 실제 줄 때는 보증금 1,000에 이렇게 해가지고 준단 말이죠. 그런데 심사가 아주 까다롭죠. 예를 들어서 내 통장으로요. 누구든지 무조건 내 통장으로 들어오면 다 수입으로 봐. 그러니까 내 통장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안 돼요. 1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통장으로 돈을 받았어야 돼. 그래서 일단 수입이 별로 없고 모자 가정이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뭐를 주냐? 그것을 줘요. 혜택을 줘요. 알죠? 그러니까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방 2칸 이상인가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다? 그러면 2칸. 3명이다? 그러면 3칸. 이런 식으로. 알죠? 그래서 어떤 집들 보면 되게 넓은 집을 아주 값싸게 쓰고 있는 경우도 있죠. 알죠? 그래서 그렇게요. 이걸 바로 뭐죠? LH공사가 다른 사람한테 입주민을 다른 사람에 입주시키고 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줘? LH공사 전입신고로 봐준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지방공사, 중소기업.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돼. 근데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여기는 보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이런 15에 추가죠. 추가니까 이것은 또 동법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써봐.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법인은 보호돼, 안 돼? 안 되죠. 누구만 보호돼? 3가지만 보호가 돼.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돼. 2번,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 수탁자. 여러분 수탁자 줄고 봐. 신탁법에 따라 줄고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수탁자. 이 사람 뭐냐? 이퀄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 사람 뭐라 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여러분요, 그냥 명의신탁하고 신탁법상의 신탁자하고 달라.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탁법은 그냥 명의신탁은 무효죠. 그런데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예요. 자, 그럼 3번.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이죠. 몇 기요? 2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잖아요. 2기. 인정되지 않는다. 법에 딱 나와 있어. 4번.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각된 경우는 소멸된 선수인 저작권보다 D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경락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몇 개월 이내 1개월 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 왜 그러냐? 봐봐. 여기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모든 것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대차에 관한 것만 승계를, 임대차에 관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실혼 배우자가 나 싫어요. 이렇게. 나 같이 살던 사람 임차권 승계하기 싫다 그러려면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임대인한테 말해야지. 왜요? 임대차에 관한 것만 승계하니까. 알겠죠? 다른 것은 안 돼. 임대차에 관한 것만 승계하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요. 18번은 좀 약간의 애매한 성이 있지만 내가 아까 끝에 쓰라고 그랬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가지고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써가지고 틀린다.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원칙적으로 틀린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죠? 왜요? 우리는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왜냐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보호된다고 그랬으니까 예외적으로 보호되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정답. 자, 19번 틀린 것은요.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 배제의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거 또 나왔죠. 이렇게 이제 말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나왔잖아요. 그럼 봐봐. 우리 아까 우선 변제는 뭐라고 그랬죠?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신고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뭐를 구한다? 뭐를 구해? 대항력을 구해. 대항력을 구하고 이 대항력하고 뭐하고?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를 비교해. 비교해서 늦은 쪽, 빠른 쪽. 늦은 쪽이 아니고 늦은 날을 기준으로.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뭐냐? 먼저 확정일자를 먼저 했다겠죠?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몇 번이죠? 19번에 1번.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에 갖췄다겠죠? 봐봐. 확정일자를 여기요 2월 20날 했다. 2월 20일 9시. 알겠죠? 그런데요 주민등록은요 2월 25일
2월 25일 주택을 갖고 전입신고하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월 25일이니까 대항력 언제죠? 2월 26일 0시잖아요. 그럼 누가 더 빨라요? 누가? 확정일자가 빠를 수밖에 없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대항력 날짜하고 똑같이 우선 배정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했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다음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다음 날은 뭐라고 하죠? 대항력이라고 하죠? 대항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우선 배정권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뭐라고요? 경매 신청 등기 전,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줄고 다른 담보물권자 것을 최우선이라고 그래. 후순위보다 우선을 우선변제라고 그래.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을 최우선이라고 그래. 알겠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3번은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를 제기해.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면 양수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종전 임대인한테 청구해야 돼요? 종전 임대인. 알죠? 양도인 누구죠? 양도인 줄고 봐. 종전 임대인이죠.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3번이 정답이죠? 4번.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줄고요.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왜 그러죠? 왜? 이러면요. 여기 봐봐. 환가 대금으로부터 줄고 봐. 보증금을 수령. 써가지고 이퀄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 종료가 돼야 돼. 임대차 종료. 임대차가 종료돼가지고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기 위해서 수령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뭘 해야 돼? 인도를 해야 돼요. 5번은요.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게 반환 청구권은 뭐에 우선한다? 조세. 조세가 뭐죠? 당해세. 당해세 최우선 변제고 그 다음에 당해세 그 다음에 우선 변제죠? 당해세에 우선한다. 이렇게. 그럼요. 20번까지만 풀게요. 20번은요. 어차피 다 못 풀어가지고요. 목요일 날요. 다시 해야 될게요. 목요일 날 이러면요. 주택임대차를 하고 그 다음에 상가 있죠? 상가임대차까지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주택임대차하고 상가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20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인도하였다. 틀린 것은 1번요. 을이 주민등록을 X주택으로 옮긴 다음 날, 병이 그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봐봐. 누가 더 빠른가 봐봐. 누가 더 빠른가. 이런 말을 딱 있고 이 말이 누가 더 빠른가 봐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요. 전입신고를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어. 그럼 전입신고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다? 2월 2일 0시죠. 그런데 2월 1일 전입신고인데 그 다음날 언제죠? 2월 2일. 2월 2일 몇 시? 9시에 병이 샀다 이 말이죠. 아무 말 없으면 9시죠? 그럼 누가 더 빨라? 아니 대항력이 더 빠르지.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이니까.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고 그 다음에 등기는 몇 시다? 9시니까 누가 더 빨라? 전입신고가 빠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임대차 관계 존속 중에는 을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꼴 임차인의 대항력이 우선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번은요. 또 나왔네요. 을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의 X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뭘 한다? 승계한다. 상속권자 없이.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한다. 3번. 을이 연속하지 않는 두 달물의 차임을 연체하죠? 연속이고 뭐가 필요 없어. 몇 달? 2달.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또 두 달분 연체 줄거 봐. 2달분 차임을 연체가 어디다 써? 법정갱신 X. 법정갱신이 안 돼. 4번은요.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설정된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설정된 병의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럼 누가 1번이다? 저당권이 1번. 을은 소액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이렇게요. 을은 소액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매각대금에 대해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 알겠죠? 왜다? 누가 우선이다? 저당권자가 1번. 5번. 을이 주민등록을 X주택으로 옮긴 다음 날 병이 주택의 소유권이 취득했다.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전입 주민등록으로 옮긴 것이 2월 1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 언제다? 2월 2일 0시죠. 그런데 소유권이 그 다음 날이니까 2월 2일 몇 시다? 9시죠. 그러니까는 임차인이 빨라요? 소유자가 빨라요? 임차인이 빠르죠. 알겠죠? 을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의 반환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갑에게 그러면 안 되지. 알겠죠? 갑이 팔았으니까. 알겠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알겠죠? 그래서 갑 또는 병 그러면 안 돼. 왜요? 병에게 청구하든지 만약에 이 일을 제기하면 이 일을 제기하면 갑에게 청구. 그렇죠? 이 일을 제기하면 갑에게 청구. 이렇게. 어차피 여러분요 20번부터 10문제는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문제 오늘요 일단 인사하고 오늘 여기까지.